그다음에 1분 있다 시작을 할 예정이고, 오늘은 프라이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주제를 가능하면 그때그때 좀 넣으려고 많이 최근에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생각해둔 내용이 딱히 없어서 일단 7시 됐으니까 슬슬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음음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샤로에님, 그다음에 초초님 다시 오셨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좀 오픈 채팅방으로 얘기 드린 것처럼 프라이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다른 때처럼 이제 취지랑 그다음에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시간 동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주제가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기는 해요. 네, 선님, 수평선님도 반갑습니다. 되게 초창기, 레몬룸 이거 열 때 굉장히 초창기 했었는데, 이제 물론 그때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취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실 뭐 하나의 제품도, 컨텐츠도, 그 다음에 서비스나 비즈니스도 전부 가격이 있는데, 이제 몇 번 제가 중간에 이야기 드리면서 가치나 그다음에 가격,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세션에서 어떤 뭐 플랫폼 이야기도 하고 혹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잘 계산이 되지 않는 뭐 노동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가볍게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품 자체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산서가 나오니까 좀 명확히 아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지만 어떤 컨텐츠, 그다음에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확한 가격이 뭐 이거는 무조건 얼마여야 돼 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격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당연히 생기고, 그런 걸 통해서 혹은 어떤 이제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내가 어떤 컨텐츠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싼 건가 비싼 건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그럴 때 적당한 가격이면 당연히 좋지만 너무 비싸게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싸게 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또 그게 정말 맞는 가격이었나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든 뭐 아니면 뭐 본인의 프로젝트든 좀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따가 얘기하는 부분에 좀 들어있을 건데, 이게 약간 위기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가격부터 손을 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컨텐츠나 작품에 대한 가격 설정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세션을 다뤘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생각해야 될 요소들도 많지만, 뭐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명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사실은 더 받아야 되는데 가격을 너무 불안해서 혹은 이게 안 팔리면 어떡하지? 등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뭐 갑자기 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 이게 이제 프라이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꼭 내가 이걸 1,000원이다 2,000원이다 라고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비율을 어떻게 하면 나도 적당하고 상대방도 적당하고 라는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전에 얘기 드렸던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랑도, 이게 밸류에이션 그 자체가 가격 결정 전략은 아니지만 좀 크든 작든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시장 규모를 제가 탐샘솜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경우에도 결국 그럼 시장에 뭐 지금 얼마로 판매가 된다, 핸드폰 케이스가 얼마 판매가 된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평균 가격을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적인 내용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야 시장에서 얼마나 규모가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은 힘들겠죠. 그냥 뭐 기존에 있던 사례로만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즉 투자 유치나 밸류에이션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따 얘기할 때 사례 얘기에서 좀 나오겠지만 이 가격이나 혹은 뭐 물론 가치나 비용도 물론이지만 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라나 상황에 따라서 좀 문화적 차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은 이렇게 하면 비싸게 느끼는데 한국은 반대로 싸게 느낀다. 아니면 더 잘 팔린다, 덜 팔린다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좀 차이가 있어서 물론 뭐 한국 내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라별로 생각이 다를 때는 그 전략을 또 다르게 갖고 가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나 컨텐츠나 뭐 제품이나 서비스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글로벌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또 생각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삼성의 이제 어떤 특정 IT 제품이 우리나라랑 해외에서 가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해외에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뭐 그게 맞다 좋다 뭐 맞다 틀리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나라별로 좀 세부적인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IT 관련된 제가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런 거랑 엮이면서 예전보다 가격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요. 뭐 한 3, 40년 전 정말 IT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 비즈니스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가를 싸게 계속 생산을 많이 하면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드렸던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CRM이라는 고객 관계 관리라든지 그런 분야들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 가격을 계속해서 새롭게 책정을 해 가고 있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계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엮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싱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세션이나 다른 분야랑 다르게 당연히 물건이나 제품이나 비즈니스를 파는 사람, 가격을 설정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한 개념이고 소비자한테도 이게 정말 적정한 가격인지 알고 구매를 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자나 가치평가 혹은 기업 가치평가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도 이게 얼마 정도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겠다 혹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깃 자체는 여러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그럼 오늘 무슨 얘기 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프라이싱, 이 가격 결정 전략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중반부에는 이 전략을 왜 생각하고 특히 아까 제가 가격을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가격 결정에서 발생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러면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예시나 사례를 들면서 물론 그냥 단순히 설정을 했던 사례도 있겠지만 성공적인 사례라고 비춰지는 몇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스타트업으로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내용은 예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혹시 이제 들으시다가 이거는 뭐 좀 모르겠다 아니면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오픈 채팅창에 말씀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 내용 이제 얘기 드리면서 예전에도 사실 잠깐 이런 언급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전래동화에 이제 이를테면은 우산 장수랑 집신 장수라는 게 있어요. 뭐 비가 오면은 우산이 잘 팔리고 그래서 뭐 맑으면 뭐 집신이 잘 팔리고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그 아들을 둔 엄마가 걱정을 했는데 옆집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그냥 되게 단순한 이야기였는데 뭔지 다들 아시죠? 아시리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때였지만 지금 현대 시대 그리고 상업이라는 입장에서는 맑으면 집신이 잘 팔리고 뭐 흐리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고 이게 아니라 비가 오든지 막든지 언제든지 이 우산 장수나 집신 장수가 우리 눈앞에 있어야 되고 언제든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매번 가격을 납득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어딘가 가서 산다 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거여도 사고요. 아니면은 꼭 필요 여부를 떠나서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 구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구독이나 플랫폼 관련해서도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프라이싱이라는 게 어떤 거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프라이싱이라고 하고 있어요. 좀 외국어로 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격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가격 결정 전략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략을 짤 때도 나오고 마케팅에서 쓸 때도 나오고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이제 우리는 가격 전략을 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가 발굴이 되고 발전이 됐고, 이걸 앞으로 뭐 어느 시점에 뭐 팔 거다라고 할 때 그 파는 시점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가격 그 자체가 높다 낮다라고 할 때 우리가 프라이싱이 뭐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 가격에 대한 결정 전략이라는 게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야기를 드릴 거기는 하지만 꼭 뭐 한 가지 두 가지라고는 되지 않고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가격 책정 혹은 가격 결정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 결정 전략에 대해서도 물론 당연히 비즈니스에 따라서 적정한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시는 그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가격 결정 전략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가격 결정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뉘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따질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능하실 것 같고, 근데 그거 외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하면서 가격을 조정해 가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가격을 마냥 내릴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설정이나 아니면 일부 할인이나 혹은 어떤 기간 한정 할인 이런 것들도 전부 포함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격을 더 좋게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보면은, 일단은 지불 방식을 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불 시기도 조정을 하는 경우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제품을 구매하기 직전에 돈을 내는 거랑 구매가 아니라 사용할 때 돈을 내는 경우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시점에서 매달 금액을 내기도 하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은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1년치를 내가 구매를 했다라고 할 때 한꺼번에 1년어치 돈을 내고 사는 거랑 그거를 매달 나눠서 사는 거랑 느낌이 전혀 다른 게 일단 심리적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보통 매달 하면 또 이렇게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을 해야 싸게 해준다든지, 그것도 좀 기업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지불을 하는 방식이나 시기, 현금에 의해서도 현금과 신용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 탈세나 절세는 아니죠. 이건 탈세를 하려고 현금이랑 신용카드 가격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옵션이 그렇게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홀수 가격 정책 또는 단수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홈쇼핑이나 이런 어떤 채널을 틀면 꼭 1,000원, 10,000원 안 하고 990원, 9,990원, 뭐 299,990원 뭐 이런 식으로 9를 막 많이 넣잖아요. 뭐 9가 아닐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가 사실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단순한 거긴 하지만 정말 그 1원, 10원, 100원이라는 굉장히 작은 차이에 의해서도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9나 5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게 뭔가 할인된 거야 라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저항감을 누그러뜨려주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관습적으로 느끼는 가격이에요. 라면 얼마, 아이스크림
얼마, 과자 얼마라는 것들에 대한 보통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돼서 대량으로 소비가 되는 생필품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이거를 의식하는 이유는 당연히 되게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컨텐츠가 나왔을 때 그 가격을 그대로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있어요. 근데 다만 어떤 이제 만약에 같이 패키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자체는 아니지만 비교를 해줄 때 이 관습 가격,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500원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거는 5,000원이야 라는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알려줄 때 당연히 조금 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라면은 한 번 먹으면 끝이잖아. 근데 이 음악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그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명확히 알려주지 않으면은 내가 왜 이 금액을 써서 이 컨텐츠,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를 소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몰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이 좋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렇긴 하죠. 그 값을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속담들도 있긴 한데, 가격이 높아야 품질이 좋다고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는 거가 무슨 의미냐면은 제품의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가 본인 자신의 권위가 훨씬 높다고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효과거든요. 라면을 예로 들면 만약에 한 1,000원짜리 라면을 먹다가 뭐 직접 사진 않더라도 어떤 가게에 가서 한 15만 원짜리 라면을 먹었어요. 뭐 약간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그 15만 원의 가치가 있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15만 원짜리 라면을 파는 레스토랑에서 내가 이런 고급 라면을 먹었어 라고 좀 라면의 예시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권위가 높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들이 가격을 설정할 때 같이 고려를 하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높아야 좋다 혹은 높은 가격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 안에 여러 공정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인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건데, 제품이 만약에 10가지 라인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일부러 훨씬 싼 가격을 설정해서 그걸 통해서 이 가격이나 이 제품들의 선택에 고민하는 소비자를 유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품을 전부 가격을 내리면은 당연히 수익 창출이 안 되고 가격을 도로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유인 가격이라는 내용은 모든 제품이나 이미 아니라 정말 특정 제품이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에도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이 있는 건 아닌데 특별한 날에 특별한 가격을 설정하는 전략들도 있어요. 정말 심리적인 건데, 뭐 비가 오는 날에는 뭐를 판매가 잘 안 되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뭐를 할인해 드립니다라든지 뭘 선물로 드립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가끔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비 아니면 수능에 관련된 거라든지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해서 별도의 가격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전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가격 결정 전략을 몇 가지 이야기 드린 거고, 요거 말고도 이제 이따가 얘기하면서 조금 더 다른 전략들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랑 가격이랑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개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실 비용이 가장 작고요. 거기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혹은 어떤 제작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설정하게 돼요. 뭐냐면은 마진을 남기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까 라면이라고 했는데 라면 공정을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만든다, 라면을 제작해서 판다라고 했을 때 그 라면을 만드는 비용 자체는 만약에 한 380원이다. 근데 이거를 380원이라고 가격을 해서 하면 뭐 유통이고 뭐 그다음에 마케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1,000원이라고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치에 대해서는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고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사실 가치만큼 가격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당연히 이거는 다른 분들도 상상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거나
고려를 하는 것이 밸류에이션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시장 가치, 기업 가치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가치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비용과 더하면 그게 가격이 사실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이 그대로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비용이 한 10만 원 든다. 하나씩 했을 때요. 당연히 여러 개를 해야 싸지겠지만 어쨌든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10만 원 든다. 근데 이거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11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설정을 해야 이게 의미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가치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고 근데 그 가치는 비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랑은 별개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런 비용이나 가치나 가격에 대해서 전부 어쨌든 돈에 관련된 거고 금액이라는 거로도 또 표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은 정말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되어야 되는데 당장 판매라든지 이런 게 좀 불안해서 단순히 비용만 가지고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100만 원인데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처음에 10만 원으로 설정했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10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3달 있다가는 50만 원에 팔 거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는 70만 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 올릴 거다. 이런 최소한의 어떤 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람은 10만 원짜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게 점점 고정이 되면은 당연히 100만 원짜리도 1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나 아니면 컨텐츠적으로나. 그래서 사실 이게 가격 결정 전략은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서 판매를 하느냐에 그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이런 개념을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10만 원이 적당하니까 10만 원을 가격 설정하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100만 원이 적정하다면 지금 100만 원, 1년 뒤 100만 원 이게 아니라 100만 원까지 가는 그 로드맵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10만 원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10만 원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마케팅적인 역할이 될 수 있죠. 혹은 그 마케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아예 그런 구도로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데브옵스라는 좀 기술적인 내용에서의 철학이라든지 혹은 이제 에자일이나 린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이게 잠시 혹은 초기여서 이런 가격인 거지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다. 가격을 낮게 했을 때는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 혹은 소비자가 봤을 때 지금의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느낀다면 그게 높은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비용과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조금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 프라이스 혹은 프라이싱이라는 어원은 라틴어로 프레티움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가격이라는 뜻도 있고 가치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가격이 가치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비용도 그렇고 가치에 대해서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의 종류가 이런 라틴어로 단어가 생길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아마도요. 굉장히 늘어났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도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략을 생각할 때에는 아까 이야기드린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서 이제 1위 업체나 2위나 3위 이런 식으로 마켓 셰어를 충분히 갖고 있는 곳들에서도 전략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스타트업도 당연히 생각하죠. 내가 이걸 저가로 갈지 고가로 갈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고가이기 때문에 팔리는 제품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가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1위를 유지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러면 제가 비용이랑 가격이랑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것만 고려하면 되냐 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거 외에도 그러면 그 가격 구조를 어떻게 짜고 갈 건지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A라는 공장에서 라면을 생산했어요. 그럼 내가 그 공장에서 받아다가 그냥 소비자한테 팔면 비용, 가격, 가치 이런 부분들 설정하면 굉장히 쉽겠지만 사실은 이제 공장에서 생산이 된 다음에 또 그거를 유통을 나한테까지 오는 과정이 있고 나한테서 소비자들한테 또 가는 유통의 과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얼마가 빠지고 혹은
내가 라면을 만들었는데 라면의 포장지 디자인은 다른 사람이 했고 라면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이제 점점 비용이 굉장히 세부화되고 나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가격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프라이싱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들은 바를 통해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내가 가격을 바꾼다 했을 때는 가격만 잠깐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여기에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 혹은 가격 산출 지표라고 하는데 이거를 책정하는 기준들이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제품 라인이 하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찌어찌 막 계획이 없이 정말 운 좋게 설정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품이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전부 바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거는 얼마의 어떤 내용이 들고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개념들 중에 포켓 프라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그냥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에서 정말 모든 마진을 다 빼고 결국 실질적인 수익이 어떻게 됐나라는 거를 제품이나 서비스나 그 하나하나별로 그다음에 개별 고객의 거래건별로 전부 나누어서 생각하는 걸 포켓 프라이싱이라고 하고 이런 개념을 통해서 순 판매가라든지 그다음에 제품별 순이익이라든지 제품별 손익에 대해서도 추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전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게 나뉘지만 이런 포켓 프라이싱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 마진, 그다음에 실질적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손익 계산서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서류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격에 대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고려를 할 때 여러 가지 작성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모든 금액이 다 표현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 각각의 개별적인 거래에 대한 실제 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업 부서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인지하는 이익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뭐 유통, 물류나 운송, 그다음에 그 외에도 그걸 판매하고 나서나 판매 직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리 비용들이 있는데 이 관리 비용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당장 팔리는 게 중요하지 관리가 중요하냐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잠깐 반짝하고 말 기업이 아니라면 그런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뭐 출판을 했다 혹은 세상에 출시를 했다 발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분명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물론 처음부터 그거를 뭐 큰 금액으로 해서 다 관리를 하긴 어려울지라도 일단 이게 뭐 유지 보수든 아니면 유지 보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뒤에 나오는 매니지먼트에 관해서 여러 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그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이상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나 혼자 하는 거면 뭐 이거 내가 뭐 출시하고 나서 이 정도 관리 비용도 생각해야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비용들에 대해서 모든 임직원들과 다 같이 합의를 해서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습 가격이라는 것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은 하더라도 너무 얼토당토 않다고 소비자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부터 처음부터 강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혹은 단계별로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키밍 프라이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고가 정책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 드린 이제 고가의 제품에 대한 내용은 내가 비싼 걸 사면 나도 권위가 높아져 라고 느끼는 게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심리적인 고가의 전략이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스키밍 프라이싱이라는 거는 일부러 제품에 높은 가격을 부여해서 그만한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진 소비자만 공략을 하는 전략이 있어요. 이거는 대신에
아무한테나 쓰긴 어렵고요. 그 가격을 분명히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한테만 유효한 거니까 뭐 아무도 살 수 없는데 이제 그 가격을 하면 당연히 의미가 없을 거지만 이 스키밍 프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일 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높은 가격이다 라는 건 있지만 분명히 이제 시장 가격보다 좀 높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이든 뭐 기관이든 기업이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새로운 거고 혁신적이고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거야 라고 설명을 할 때에 그만큼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설정한 거고 너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겠지? 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도적인 고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스키밍 프라이싱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즉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자사 제품이나 자사 컨텐츠를 경쟁사보다 높게 책정을 하는 대신에 특정 소비층을 유인하는 경우에 스키밍 전략을 쓰고요. 오히려 반대로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을 일부러 책정해서 대신에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하겠다라고 할 때 이거는 침투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들이 뭐 어떤 건 영어고 어떤 건 한글이고 근데 이게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어서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쓰이는 단어여서 조금 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밍 전략이랑 침투 전략이랑 각각의 특징이 있고요.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이냐 그리고 대신에 스키밍 전략 일부러 이제 높은 가격을 해서 진입 장벽이 높고 새롭고 혁신적인 대신에 특정 소비층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가의 뭐 귀중품이나 혹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명예와 관련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고 대신에 이 전략은 마진이 커요. 가격을 일부러 더욱 높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갑자기 내 이익을 따라해서 똑같이 따라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1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에 대해서 당연히 경쟁사들은 그런 자신이 없을 거니까 따라하기는 어렵겠죠. 대신에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 경쟁자들이 뭐 500만 원은 못해도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싸요 라고 분명히 전략을 내세울 거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점점 참여하는 시점이 되면 나도 덩달아서 가격을 낮춰 적용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러 조금 저가의 전략을 써서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를 할 때에는 오히려 이 어떤 가격이 내가 싸고 정말 품질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경쟁사도 똑같이 또 저 가격으로 맞대응을 해오겠죠. 너 싸게 파네? 그럼 우리도 싸게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10만 원짜리를 이게 극단적으로 10,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경쟁사들 9,000원에 내리고 8,000원에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근데 그럴 때 내가 이 10,000원이라는 걸 최대한 안 내리고 유지를 하려면 저거는 정말 10,000원에서 대신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 9,000원짜리, 8,000원짜리 비교도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품질, 그 다음에 장기적인 수요를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경쟁사가 아무리 들어와도 살아남겠죠. 근데 만약에 9,000원, 8,000원, 우리도 7,000원 하자 하면 이제 점점 그 수익이 안 나고 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다 얘기 드리지 못하지만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이라든지 리프라이싱이라는 개념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박리담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내용들도 이 프라이싱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념들 중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제 기존에 뭐 아까 이야기 드린 관습이나 여러 가지 가격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가격 자체도 가격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에 의해서 시장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프라이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다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도 만들어진 시기가 조금 예전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적용은 되더라도 어떤 외부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독과점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시장과 다른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을 수는 있어서 여러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의 플라시보 효과도 있어요. 같은 약이라도 이제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복용을 할수록 약효가 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미국 의학계에서 나왔었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플라시보 효과는 내가 이걸 좋다고 생각하면은 더 효과가 있다까지인데 그걸 넘어서서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복용을 하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당연히 이걸 가지고 거짓의 정보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 결정 전략을 왜 생각하냐 하는 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수단뿐만이 아니라 전체 개발을 하는 비용이나 그 후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시뮬레이션이 안 돼서 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VC, 벤처 캐피탈한테 내가 앞으로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건데 이런 가격이 될 거고 그럼 시장에서 이 정도 팔릴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익이 날 거야 라고 모든 이제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저 100만 개 팔 거예요 라고만 얘기하고 그게 얼마에 팔아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건지 물론 당연히 그때 가서 바뀔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격이나 혹은 근데 그게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으면은 투자를 받기 힘들겠죠. 그리고 정확한 가격 결정이 돼야 나나 그 투자자나 가치평가자도 물론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 서비스, 이 컨텐츠는 이 가격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 결정할 때에 발생하는 착각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이야기 드리면은 몇 가지 그냥 이제 쭉 소개를 드려볼게요. 제가 좀 정리해 본 건데 그 설문조사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비즈니스 경험이 있으시면은 기존에 뭐 내가 세웠던 전략이나 아니면 생각한 가격을 통해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의지를 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처음으로 스타트업을 해보시거나 처음으로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서 뭐 패션 뭐를 만들어 보든 주얼리를 제작을 해보든 혹은 어떤 향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이럴 때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설문조사에 사람들이 쓰는 가격은 실제랑 다르거든요. 특히나 지인이 설문조사 한다고 하면 실제는 안 살 건데도 되게 관대하게 써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쓴 그 어떤 허용 가격이 매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람 심리가 다 똑같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떤 가격이 아니라 제품의 뭐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느끼는 게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심리가 뭐 군중 심리도 적용이 되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라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좀 허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평균적인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절대 단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격을 내리면 된다. 뭐 가격 바꾸면 되지. 라는 생각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착각들인데 가격의 차별화에 따라서 오히려 고객의 반응을 좀 설계하고 검증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제품이 5가지가 있으면 5개의 가격을 어떤 건 싸게 어떤 건 크게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가격을 바꾸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조금만 싸게 해서 많이 팔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순간 그 이후에 왜냐하면 비용은 계속 드는데 매출을 못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가격 설정을 할 때 이 비용이나 매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를 잘 안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도 고려하고 가치도 고려해서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한 100만 원의 가치가 있지 라고 100만 원 딱 설정을 하면
100만 원이 좀 큰 금액이긴 하죠. 사실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작을 하는데 10만 원 들고 관리하는데 또 10만 원이 들고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또 뭐 한 50만 원 들었고 뭐 이런 되게 부수적인 비용들이 분명히 드는데 그거를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조금 험하게 말하면 다 때려 박으면 되냐 그거는 아니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당연히 나누어서 각각의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부 내가 가격을 넣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착각들으로서는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좋다라는 게 있고요. 특히 아까 제가 I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 가격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가격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디지털적인 차원의 비용에 대해서 유지비가 계속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가격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뭐 물론 메일을 확인하고 하는 그 핸드폰 와이파이나 뭐 전기세가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사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직원이 10명이 있고 그 10명이 컴퓨터를 뭐 노트북을 이렇게 쓰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나 뭐 어도비나 드롭박스나 이런 것들을 매달 구독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수단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도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뭐 얼마만큼 넣자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격 결정을 할 때 발생하는 착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격 결정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 드린 거를 다시 끌어와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결국 가격이랑 가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가격은 정량적인 거를 정량적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원의 가격이고 그 안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다. 뭐 유통은 얼마, 뭐 마진은 얼마, 제작은 얼마 하는 식으로 정량을 정량으로 바꾸는 거고요. 가치는 정성을 정량으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을 돈으로 계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가치 책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사실 가격 결정이랑 가치 책정은 내용이 전혀 다른 거고요. 기업 가치나 얘기 드렸던 그런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은 가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정량이 정량화되는 거고 가치는 정성이 정량화되는 건데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됐거나 지불될 금액이기 때문에 과거의 값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내가 뭐 라면 1,000원에 산다 하면 그 1,000원 자체는 내가 앞으로 지불할 거여도 어쨌든 과거 혹은 현재 이 순간의 값이기 때문에 1초 뒤에는 바로 과거가 돼요. 근데 가치는 제가 이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숫자로 환산을 한다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장래에 혹은 미래에 기대가 되는 수익이나 편익을 환원한 현재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100만 원이 된다, 1000만 원이 된다라는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지금 고려했을 때 지금의 순간은 99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요. 그런 식으로 가치에 대해서는 미래의 가능성이나 기대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설정이 결국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랑 가치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과거의 값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새로 만든 거면은 뭐 좀처럼 유추하기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시장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는 어느 정도 이게 얼마겠구나 라고 누구나 쉽게 알거나 평균을 낼 수 있고요. 다만 가치 같은 경우는 미래 효용값이 얼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스타트업의 가치는 투자자들이 정말 잘 알고 있고 내 제품이나 내 비즈니스의 가치는 내가 아는 거죠. 혹은 우리 직원들. 그렇게 해서 가격이랑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가치 같은 경우는 가치 환산, 가치 창출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가치 환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돈이 아닌 내용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도 정말 가치를 더 창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가 고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요금이랑 가격이랑 요금이라는 개념이 있고 수수료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랑 거래를 한다면 내가 거기에서 남길 수수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맞고요. 나랑 어떤 사람이랑 만약에 1대1로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작업을 결국 취합을 해서
내가 그걸 갖고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되거나 내가 그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나랑 상대방이 1대1은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모든 작업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앞뒤에 생기는 노동과 비용에 대해서 내가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장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사이가 껄끄러워지거나 나빠질까봐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상대방한테 얼마나 주지시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설정할 때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정률제, 정액제도 있거든요. 수수료를 할 때 이게 팔리면 10%를 너한테 줄게 하는 게 정률제이고, 이게 팔리면 100만 원에 팔리든 1000만 원에 팔리든 뭐 내가 10만 원을 너한테 줄게 혹은 500만 원을 너한테 줄게 라고 설정하는 게 정액제이거든요. 이거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건지, 이 사람이랑 얼마나 몇 번의 내용이 있을 건지 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당연히 내가 하는 비즈니스라면 내가 하는 거에 유리하게 설정을 하는 게 좋고, 내가 오히려 그 상대방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이 돈이 어떻게 들지를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거에 의해서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디지털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예전보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됐던 것들이 디지털이라서 가격 자체가 달라진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면을 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하는 게 없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가 되기 직전에 그래도 한 3, 4년 전, 4, 5년 전에는 이제는 O2O가 대세다. 오프라인 투 온라인 혹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 대세다 해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어떻게 연결하면 더 마케팅이 되면서 또 그 안에서 가격이나 가치 창출을 할지가 유행도 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가 있어서 O2O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체험 안 하고 보통 인터넷으로만 사게 되는 거죠. 물론 사고 다시 환불을 할지언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격 결정이나 어떤 설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떤 식으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 심리적인 가격 전략 얘기 드린 거 말고도 뭐 비선형 가격 전략, 묶음 가격 전략, 다차원, 뭐 구조화 이런 식으로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존재를 하는데, 묶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품목을 같이 구매를 할 때 고객한테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거고요. 비선형 가격 전략 뭐 이렇게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동일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할 때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어떤 할인이나 구조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 자체를 다양하게 옵션화를 해서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렵다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많은 구조들이 들어간다면 그거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지고 가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예를 들면 컨설팅일 수도 있어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매번 같은 가격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고객의 행태라든지 구매 행태, 이용 행태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생각해서 가격적으로 전략을 접근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서비스가 컴퓨터를 팔게 한다라고 미국에서는 컴퓨터 업계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 컴퓨터 자체가 모든 좋은 서비스를 뭐 해줄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좋은 컴퓨터를 샀다고 해서 내가 모든 좋은 서비스를 그거에 대해서 얻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단어나 문구를 통해서 일부러 그럼 좋은 가격일수록 혹은 비싼 가격일수록 컴퓨터나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좋아지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시장에 캠페인은 아니지만 좀 마케팅 용어로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미국이랑 한국이 다른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비싼 상품이 품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물론 우리나라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CF에서 값싼 양말은 값이 싼 만큼 쉽게 망가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딱 한 30% 정도의 할인율일 때는 잘 팔리고요. 40%를 넘어서면 판매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10만 원짜리가 한 8만 원이나 7만 원 정도일 때는 이거 굉장히 싸네 라고 더 구매율이 확 늘어나는데, 그게
6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되면 아 이거 좀 하자가 있구나 라고 해서 갑자기 안 사게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해외 뭐 꼭 미국에 한해서는 아니지만 해외에 따라서는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그 가격 할인율이 점점 커서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싸면 쌀수록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제품마다도 다르고 나라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차이에 의해서 뭐 10원, 20원 이런 굉장히 미세한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예시를 드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정말 사례에 대한 거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기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는 내용은 특히 가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가당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게 화장품으로 치면은 만약에 뭐 200g짜리가 5,000원이고 300g짜리가 6,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럼 이게 뭐가 싼 거냐라는 거를 사람들이 당연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국에서는 뭐 꼭 미국이 전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단위당 가격이 얼마다 이거를 이제 표기하게 되고 그거를 마케팅 학회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제 기업체들한테 권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1g당 얼마다라는 걸 쓰는 거죠. 아니면 1원당 뭐 당연히 미국은 원은 알지만 1원당 몇 그램을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어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위당 가격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재료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예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재료나 뭐 색깔이나 혹은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종류에 따라서 그 가격에 옵션을 두는 것도 제품 라인이나 제품 계열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판매 정책을 다르게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얘기 드리고 스타트업 얘기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은 어쨌든 여러분이 물론 가치를 평가하거나 투자하거나 소비자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제작을 하거나 뭐 서비스나 컨텐츠나 그런 여러 가지를 비즈니스를 고민을 하시는 쪽이라면은 일단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좋고요. 근데 이제 보통 되게 행복한 시나리오를 많이 써요. 내가 비즈니스를 할 건데 하고 예정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그러지 않지만 그래서 되게 멋진 이상적인 가격과 이게 뭐 정말 100만 대는 팔릴 거야 뭐 100만 뭐 혹은 10만 개는 팔릴 거야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최소한의 가격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스토리텔링을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낮지 않게. 그다음에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미엄 가격을 둔다는 생각으로 왜 이 가격이 이렇게 됐나라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나나 직원이나 이걸 설명하는 마케팅 부서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다 같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사람들이 이 구매를 할 때 아니면 사용을 할 때 이제 그 내는 금액의 시기에 따라서도 심리적인 게 많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느 과정에서 어디에 가격을 표시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심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품에 직접 가격이 쓰여있는 경우도 있고 제품의 가격은 나만 알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가격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특히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도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이게 얼마를 하면 뭐 뭘 더 준다, 뭘 더 끼워준다 하는 경우들이 리워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옵션이 다양해지는 거에 대해서도 가격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가 있고 이것도 사실 오늘 다 얘기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옵션을 얘기를 할 때 수평적으로 옵션 제시하는 걸 수직적으로 옵션을 제시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혹시 이따가 가능하면 오픈 채팅에 요 내용이 어딘가 기재가 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고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최종 정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소비자의 인식과 그 가치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스타트업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실 제품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너무 이상적으로 가격을 제시를 했을 때 아무도 안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제품의 가격 설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 제품을 사는 거는 의미가 없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메리트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구매했다는 거에 대한 가치나 혹은 어떤 메리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조금 더 어떤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이나 이런 식으로 비용 외의 부분을 분명히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스타트업은 특히 있어요. 큰 기업이면은 기존의 제품 판매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너무 새롭게 구상하지 않아도 관습적인 가격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판단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드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당연히 제품 라인이나 서비스 라인을 여러 개 만들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3개 정도 어떤 가격을 제시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걸 고르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가격의 어떤 설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걸 택하는 또 심리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가격도 A, B, C 레벨이 있으면 보통은 사람들이 그 중간 거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요. 일부러 높은 거나 일부러 낮은 걸 선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중간 가격에 대해서 가장 안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초반에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점점 뭐 16기가, 64기가, 128기가 이런 식으로 용량을 막 3가지나 몇 가지 제시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작은 용량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용량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간쯤이 가장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중간에 있는 제품의 판매율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제시를 할 때 내가 거래를 하는 금액이든 아니면은 계약을 하는 금액이든 판매를 하는 금액이든 간에, 뭐 이게 꼭 제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가치를 수반하는 거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누는 거 외에도 그런 식으로 옵션을 3개 이상 둬서 소비자나 혹은 거래처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드려볼게요.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정도 하고 있고, 지금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 방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나 링크나 정보를 저나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픈 채팅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 채팅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카카오음은 저 프로필이나 아니면 확성기 버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오픈 채팅 말고도 오픈 채팅 통해서도 제가 스케줄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저나 이거 제 클럽을 팔로우 하시면은 스케줄들 안내가 갈 건데, 오늘은 특히 프라이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프라이싱을 보통 가격 결정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스타트업 차원이나 아니면 소비자 그리고 투자나 가치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물론 스타트업이랑도 연관이 있고 IT랑도 점점 연관이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소비자로서 보더라도 어떤 가치, 어떤 가격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취지를 이야기 드렸고, 처음에는 이제 프라이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는 프라이싱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개념들, 어떤 전략, 심리적으로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포켓 프라이싱이라든지 아니면 스키밍 프라이싱이라는 일부러 의도적인 고가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스키밍 전략이나 침투 전략이라는 고가와 저가에 대한 전략적인 차이, 그 다음에 관련된 이론이나 개념들, 가격의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비용이나 가치나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중반부에는 이 가격 결정 전략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착각들에 대해서,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스타트업 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보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설문조사가 전부가 아니고 가격을 내리면 올리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격 결정을 할 때 아까 이야기 드린 가격이나 가치나 비용에 대해서, 가격은 정량을 정량으로 만들고 가치는 정성을 정량으로 만든다고 해서 가격은 돈으로 계산된 걸 돈으로 다시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과거의 값이라고 볼 수 있고, 가치는 미래의 가능성을 최대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알 수 없고, 그만큼 소비자 혹은 어떤 특정 고객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가치 환산이나 가치 창출, 그 다음에 가격과 요금, 수수료에서도 정률제, 정액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디지털화에 의해서 특히 코로나에 의해서 이 가격이라는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를 중간에 이야기 드렸고요. 후반부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예시가 있을지에 대해서 뭐 묶음 가격이나 비선형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몇 가지 예시들 외에도 미국이랑 한국에서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사례를 이야기 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할인율이 30%까지는 오히려 제품이 많이 팔리는데 30%를 넘어가서 40%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판매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스타트업 얘기 이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격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가격을 제시하거나 표시할지에 따라서도 판매가 달라지는 내용이라든지 옵션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거나 납득이 가능한 가격,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방안이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결론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치에 대해서 높이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의사결정을 할 때에 있어서 구조 자체가 되게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대기업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던 거는 3가지 가격 옵션이 있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중간 옵션을 고르는 게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특이한 사람이나 조금 더 계산이 빠르거나 다른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생각의 흐름이 좀 다르신 분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평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의 가격을 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프라이싱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 드린 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이나 내용도 다양하게 있고, 그걸 통해서 매번 결정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가 어느 정도의 가격일지는 매번 좀 새롭게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얼마지만 나중에 얼마가 될 거기 때문에, 혹은 나중에 얼마인데 지금 얼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갭이 어떤 거고 너한테 어떤 특정 소비자한테 주는 메리트가 이런 거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또 투자자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 구조별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늘 강조하는 거지만 비즈니스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기업마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 없고 최적화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프라이싱 같은 경우에도 정답이 있는 가격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 상황이나 어떤 혁신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고객층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최적화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프라이싱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는 보통 그냥 빠르게 하는데요. 네, 지금 이모티콘 날려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호응해주시고 반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혹시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드릴 만한 정보가 있으면은 그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오픈 채팅창에서 뵈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주 아마도 다음 주 뵐 것 같아요. 또 스케줄은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이모티콘 감사드리고 방송은 이만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 3, 2, 1